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데미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헤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독일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헤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헤세는 1877년에 독일 비르텐베르크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891년에 마을브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그 신학교의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고 1년 뒤에 자퇴를 합니다. 그 독일의 정서상 독일에서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하면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그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그러나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아이들은 또 헤세처럼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헤세는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데미안은 헤세가 42살이던 1919년에 빛을 보게 됩니다. 1919년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우리나라 3.1 항일 투쟁이 있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만 100년이 넘은 책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 책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논술학원에서 거의 필독서로 지정된 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책입니다. 전에 그 TV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연습생들에게 꼭 이 책을 읽도록 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습생들 하면 얼마나 바쁜 아이들입니까? 하루 종일 노래, 춤, 이거 연습만 해도 시간이 전혀 틈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 와중에도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10번 이상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또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이들에게 꼭 암송을 시켰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 바로 제 옆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 한다. 이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잠깐 이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성장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비극적으로 끝나죠. 헤르만 헤세의 책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그 소설도 주인공이 자살하고 끝나는 내용인데요. 아마 헤세의 그 인생과도 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세의 소설이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주죠. 여기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평범한 그런 중류층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싱클레어는 학교를 다니면서 크로모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에게 아주 괴롭힘을 당합니다. 왕따가 된 거죠. 근데 크로모 때문에 싱클레어가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싱클레어의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싱클레어가 당시에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데미안이 거기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되고, 데미안이 웬일인지 싱클레어를, 아주 친절하고 자신의 진정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크로모로부터 싱클레어를 보호해주고, 다시는 크로모가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케어를 해줍니다. 싱클레어도 마찬가지로 데미안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데미안의 이야기도 많이 그대로 듣고요. 그러다가 싱클레어가 다른 이제 곳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김나지움이죠.
독일에. 그래서 이제 데미안과 뭐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싱클레어가 잘 적응하지 못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주로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술을 마시게 되고요. 또 심지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끝내 퇴학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봄날에 공원에서 싱클레어가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이 여자를 싱클레어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번밖에 보질 않았어요. 그 뒤에 만난 것도 아닌데 싱클레어는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베아트리체죠. 그 여인을 담은 또 그림을 싱클레어가 그려보면서 거기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데미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18살이 된 싱클레어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술집에서 우연히 데미안을 만납니다.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데미안의 엄마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엄마를 보면서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짝사랑했던 그 베아트리체와 너무 닮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그 엄마 에바 부인을 보면서 어떤 양면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 친구 엄마로서 훌륭한 엄마로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그런 베아트리체 같은 여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던 세계에 전쟁이 찾아옵니다. 데미안은 자기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싱클레어도 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싱클레어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고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떠나면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라고 한다. 싱클레어가 가야 할 길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경직된 신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데미안이 이야기했던 알을 깨고 나와야 했던 그 세계, 그 세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의 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두 세계를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 거예요. 본래 이렇게 세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죠. 기독교는 직선사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 땅의 세계와 저 천상의 세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과 똑같죠. 플라톤도 여기 감각의 세계와 저기 이데아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했죠. 지금 유럽 사람들도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죠. 자기들은 우월하고 동양이나 아프리카인들은 미개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식민 지배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저자는 이 세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하는 그런 흑백 논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를 하는 거죠. 뭐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바로 못된 습성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모든 걸 다 하나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에 두 개의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데미안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통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성이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